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옷이나 맥주 같은 작은 소비에서 자동차와 같은 큰 소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새로 일본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갖고 있는 일본 차를 팔겠다는 사람들도 늘면서 일본 차 수입은 지금 30% 넘게 줄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렉서스 국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ES300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차를 받으려면 반년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요즘에 뽑으면 얼마나 걸려요? 차 받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더 빨라질 수도 있어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BMW 화재 등으로 문제가 된 유럽차 대신 일본 차를 찾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상반기 일본차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들어 일본차 수입액이 32%나 떨어졌습니다. 일본 차들은 보통 다음 달에 팔 차를 한 달 정도 앞서 수입합니다. 업체들이 불매 운동이 계속될 걸로 보고 주문량을 줄인 걸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일본 차를 사고 싶으니 견적을 내달라는 고객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고 불매 운동이 시작된 후 중고차 시장에서는 일본 차를 팔겠다는 사람은 늘어난 반면 사겠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최근 소비자들은 숨어있는 일본 식재료까지 샅샅이 찾아내서 콕 집어내는 이른바 핀셋 불매를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식당도 또 식품업체도 일본산 재료들을 바꾸려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입구에 일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식재료까지 일본산인지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입니다. 식초부터 맥주까지 가게에서 쓰거나 팔던 일본 제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손님들 오시면은 국산으로 좀 많이 찾으세요. 뭐 식초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뭐 국산으로도 충분히 다 이제 대응이 가능하고.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일본산 식재료를 쓰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앞다투어 알립니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핀셋식 일본 불매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료라든가 무슨 조금이라도 일본 제품이 들어간 건 절대 구매를 안 해요. 일본 제품은 구매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 목록도 공유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움직임에 식품업체들도 서둘러 나섰습니다. 커피 우유나 딸기 우유에 쓰는 일본산 향료를 싱가포르산으로 바꾸는 걸 검토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일본 여행을 가지 않는 이런 움직임 속에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탑승객 수도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편의 승객은 6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승객이 많이 줄어든 것은 대마도로 가는 편입니다. 일부 여객선의 경우에 승객이 절반 넘게 줄어서 운항 중단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제품에 대한 다양한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양상이 좀 다양해지다 보면 일부는 혹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법조팀의 송우영 기자와 함께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긴 한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사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또 불매운동도 소비자운동의 하나라서 우리 법이 정하는 법에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위협적인 행동 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 일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궁금한데 사지 말아야 할 상품을 게재한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들면 이제 노노재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불매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한 노노재팬 사이트. 정보를 제공한 거지 사지 말라고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또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그동안 할인하던 일본 맥주를 앞으로 할인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한 우리 편의점들 모두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문제가 없죠. 노노재팬 사이트의 운영자는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법적인 거 다 이렇게 검토하고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1인 시위는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폭력을 써서 손님을 쫓는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큰 피해가 생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그건 뭐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었는데요. 있었나요? 예. 예, 1996년에 옛날 일이군요. 맞습니다. 예. 1996년에 이제는 세상을 떠난 마이클 잭슨이 첫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이때 일부에서 그의 공연을 반대해서 이슈가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공연이 열렸습니다. 종교단체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종교단체 등 일부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말씀하신 일부 단체들이 입장권 판매사 등을 협박해서 한 공연 기획사가 마이클 잭슨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획사는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배상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 배송을 거부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배송 거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미이행이나 불법 파업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일본 차의 수리를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하겠다. 기름도 뭐 안 넣어주겠다. 이런 경우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여러 사람의 안전과 얽혀 있는 문제라서 관련 법에는 임의로 거부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정비소나 주유소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곳에 가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런 거부가 매우 심각한 상태일 때 이 정도가 돼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